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33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였죠. 군인 2명이 휴가를 나고 민간인 1명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중에 식당 앞에 묶여있던 개 4마리를 향해서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개 1마리는 죽고 2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방법이 정말 잔혹하게 그지가 없는데요. 가해자들은 그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동물, 특히 반려견의 법적 지위, 또 그 지위 개선을 위한 움직임 등까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반려견을 두신 분들이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의 재물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0조 1항 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그 선고 결과도 궁금하실 텐데 범행 수법이 아주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면 인간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안구가 실명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견주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반려견들과. 그런데 이 반려견을 제물로 봐야 하나요? 일반인의 법감정하고는 안 맞죠.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고 또 반려견으로서 가족과 같은 지위에 있는데 근데 법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민법 98조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렵죠. 규정하고 있고 또 99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자, 그러면 저 개가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려견은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아닌 동산, 재물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적 분쟁에서 이 반려견이 또 제물로 취급되는 사례들이 몇 건씩 있나요? 그렇죠. 법의 모든 영역에서 제물로 취급되고 있죠.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죽이거나 또 다치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겠죠. 또 자기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지급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그 개를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가 사고로 다쳐서 그에 대한 치료비가 당초에 개를 산 가격보다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우리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안내견의 주인이 무슨 재판을 해서 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 그 시각장애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법상으로는 민사집행을 위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이 조금 안쓰럽게도 느껴져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지금 반려동물이 가족의 지위까지 올라서 있는데 법이 재물, 무슨 동산으로만 취급한다면 우리 법감정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 반려동물 양육하는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반려동물의 뜻을 가지는 pet, 그다음에 가족의 뜻을 가지는 family,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페팸족. 페팸족.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나서 반려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의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있습니다. 즉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치료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 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그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또 아까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말씀드렸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요? 오늘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간디가 말했는데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에서는 사람 또한 사람으로 존중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동물들도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비비탄 난사로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한 처벌과 반려견의 법적 지위와 관련 분쟁, 그리고 반려동물 지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